2016년 5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예전에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 크라운 한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발치가 불가피합니다. 2년 정도 뒤에 내원하셨습니다. 뼈가 많이 줄어든 것이 관찰됩니다. 저대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베스 임플란트가 나온 이후로는 가능합니다. 관련된 동영상은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고 유튜브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뼈가 흡수된 것이 관찰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이베스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절개 임플란트 후 사진입니다. 출혈이 거의 없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몇 년이 지나 임플란트 앞 브릿지를 제거한 후 사진입니다. 안에가 다 썩어 있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식립 전 CT고요. 식립 후 사진입니다. 뼈가 임플란트를 잘 둘러싸고 있습니다. 절개 임플란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위에서 절개 수술을 한 이유는 어태치드 징지바, 부착 치은의 보호 때문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어태치드 징지바, 부착 치은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혼동하면서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과 무절개 임플란트인데요. 두 단어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1.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요. 1. CT를 보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정합니다. 2. 무절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요. 많은 개수를 식립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요.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절개로 많이 함으로 무절개 임플란트의 장점을 가지겠죠. 그런데 뉴욕 치과에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잘 안 하는 이유는요. 일단 CT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도도 처음에는 문제였는데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는요. 장점이 일단 아프지 않고 그러니 많이 붓지 않습니다. 출혈도 적겠고요. 출혈 시 수술을 못하는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수술 트라우마 등의 환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점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되었는지 오픈 서저리보다 확인이 어렵고요. 임플란트는 뼈의 양뿐만이 아니라 뼈의 성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픈 서저리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어태치드 징지바, 부착 치은의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비게이션이란 CT를 보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정하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입안의 구조물, 가령 앞치아를 보고 저 빨간 화살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가 잘 기능을 하겠다 하는 곳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식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곳을 찾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치과에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잘 안하는 이유는 제일 큰 것이 일단 CT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왼쪽에 CT 사진을 보면 수술 전 CT인데 뼈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 서저리로 결정을 하였고요. 오른쪽에 수술 중 사진을 보시면 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엑스레이보다는 정확하지만 그래도 CT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70에서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출발은 CT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무절개 임플란트는 왼쪽인데요. 잇몸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고요. 절개 임플란트란 칼로 잇몸을 찢어서 저렇게 넓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잇몸을 꼬매는 수술 방법입니다. 무절개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태치드 징지바, 부착 치은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왼쪽 사진에서 빨간 선이 어태치드 징지바입니다. 치아나 임플란트 양옆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양쪽 각각 대략 2에서 3mm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저 상태에서 어태치드 징지바가 폭이 5mm 정도이고 임플란트 5mm 직경을 잇몸 정중앙에 무절개로 식립한다면 수술하는 순간 어태치드 징지바가 다 사라집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절개 임플란트를 해서 어태치드 징지바가 임플란트 양쪽으로 있는 것이 보이고요. 수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도, 수술 2주 후에도 어태치드 징지바가 임플란트 주위를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경우 절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만약 무절개를 했다면 어태치드 징지바가 거의 다 사라졌겠죠. 뒤에 검은 선이 아이베스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절개 임플란트였고요. 앞에 임플란트 두 개는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절개 임플란트입니다. 확실히 뒤에도 어태치드 징지바가 있긴 하지만 앞에 임플란트가 훨씬 더 많은 어태치드 징지바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 두 케이스는 뉴욕 치과에서 한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은 무절개 임플란트입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어태치드 징지바가 충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CT를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서 아프지 않고 출혈도 적으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고요. 그 다음이 1입니다. 내비게이션, 무절개 임플란트, 요새 광고도 워낙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1.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어태치드 징지바가 가능한 한 많이 남는 것이 좋습니다. 3. 이게 만족되는 상황에서 출혈이나 통증이 적은 무절개가 되면 더욱 좋은 것이죠.